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양부터 줄이신 분 계신가요? 제발 멈추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굶으면 식욕이 폭발하고 그 식욕을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다 보면 결국에 다이어트 강박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보일러 이론으로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예전에 무작정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일명 흔히 아는 기초대사량에 맞춰 먹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이 방법으로 저는 6개월 만에 14kg 감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18kg이 다시 찌더라고요. 거기에 다이어트 강박증이 생긴 건 덤이었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 강박증 때문에 일반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살이 찌질 말던가 살이 쪘으면 행복하기라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다이어트 강박이 있어서 불행한 뚱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제발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보일러 이론을 잘 알고 적용을 하면 요요 없이 건강하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보일러 이론을 알고 공부하면서 제 몸에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14kg 감량에 성공했고요. 다이어트 강박증에서는 완전히 벗어났고요. 감량한 체중을 지금 6년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이론의 단점은 1, 2주 만에 단기간에 확 빠지지가 않거든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요요가 오지 않는 방법인 건 확실한데요.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흔한 말은 아니거든요. 보일러 이론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건데요. 요요가 온 뒤에 죄책감이랑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 과거에 저처럼 다이어트 강박증으로 일상생활까지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이어트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채널 구독하시고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먹는 양부터 줄이는 분들은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이어트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게 먹는 다이어트로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오는 에너지를 확 줄여버리면 더 먹으라고 뇌에서 계속 명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강력해서 계속 안 먹으면요, 대사량을 확 줄여버려서 먹는 양에 맞게 우리 몸의 대사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몸의 시스템인데요. 이래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적게 먹어서 살을 빼는 방법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랑 싸우고 그 시스템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의지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잠 안 자고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굶는 방법은 다이어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시스템과 맞서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잘 바꿔서 저절로 살이 빠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보일러 이론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운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 흐르는 상태입니다. 방 안이 더운 이유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방으로 유입되는 열 에너지가 방 밖으로 배출되는 열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창문은 꼭꼭 닫혀 있고 보일러 온도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때 방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을 열어서 방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의 보일러 설정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선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일단 열면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열 에너지가 창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방 안이 시원해질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 설정 온도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차가워진 방의 온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보일러가 계속해서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방이 뜨거워지겠죠?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창문으로 더운 열기가 좀 나간다 싶으면 보일러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방을 데울 거고요. 다시 창문으로 열기가 나간다 싶으면 다시 보일러가 방의 온도를 올릴 테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뜨거운 방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인 보일러 설정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 안에 생기는 열 에너지 자체가 적어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될 가능성이 아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지금 당장 짧게 보면은 창문을 여는 것보다는 좀 더 늦게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덥게 만드는 원인을 없앰으로써 앞으로 방 안의 온도가 불필요하게 일정 온도 이상을 넘어갈 일은 없어지게 되겠죠.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창문을 여는 방법은 지금 당장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보일러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표면적인 원인인 먹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초반에는 체중이 잘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체중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세트포인트 체중이라는 체중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트포인트 체중이 재설정되지 않는 한 빠진 체중은 일시적으로 빠졌을 뿐이에요. 그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트포인트 체중값을 낮추지 못해서인데요. 그럼 우리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세트포인트 체중을 낮추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요. 세트포인트 체중은 인슐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라면 세트포인트 체중이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은 상태라면 세트포인트 체중이 낮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이 찔지 말지는 인슐린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가 보일러의 온도 설정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식하기고요. 두 번째는 저탄수화물 식단하기, 세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간과 우리 몸 내부 대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하지만 세 가지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이게 새로운 식단을 하는 거랑 운동을 하는 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세 가지 모두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유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의 총량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총량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안 하고 계셨다면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야? 결론은 적게 먹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단식을 하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다고 해서 적게 드시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단식을 하려면 식사 때 제대로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의지로 먹는 양을 줄이지 마세요. 저의 경우는 보통 하루에 적게는 2000칼로리, 많게는 한 3500칼로리 정도를 먹는데요. 제가 막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서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일반 여성들이 먹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좀 많은 양을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찌고 체중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사를 하실 때 배가 부른데 억지로 뭐 더 먹어라, 막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식사가 마칠 때 항상 오늘 배부르게 잘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드셔주세요. 보일러 이론을 알고 규칙을 지키면 의지로 양 조절을 절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뭐를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단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면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인 단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식은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하시길 추천하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고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12시에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아침이랑 야식을 안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식이랑 아침을 매일 습관처럼 드셨던 분들은 시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방탄커피를 드시면 좋은데요. 방탄커피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서요. 공복에 호르몬상 이점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요. 마시면 에너지를 줘서 대사를 높여주고 포만감을 줘서 단식이 끝나고 식사 때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14kg을 다시 감량하는 동안 거의 매일 아침으로 방탄커피를 마셨는데요. 방탄커피가 뭔지 모르고 나는 처음 들어서 너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 가셔서 영상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식사를 하라고 하시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일반 식사를 하더라도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더욱 효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꿔서 먹는 건데요. 처음에는 인슐린 자극을 안 하는 식사부터 하고 마지막에 인슐린 자극을 많이 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식이섬유랑 지방은 인슐린 자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조금 자극하는 단백질, 마지막으로 인슐린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식 밥상이 있다고 하면요, 나물 종류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생선, 고기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먹는 순서만 바꾸면 인슐린을 자극하는 걸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식사하실 때 드시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곁들이신다면 훨씬 빠르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점심을 먹고 다음날인 월요일 점심까지 단식을 하는 24시간 단식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왜냐면 보통 금요일 토요일에 약속이 많아서 그때 많이 먹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단식을 하더라도 부담이 좀 덜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몸의 체중을 자연스럽게 낮추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나머지 저탄수화물 식단이랑 운동에 관련된 영상은요, 제 채널에 있으니까 제 채널에 놀러와서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나오는 다이어트 영상을 보는 분들은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방향이 잘못됐더라도 전력 질주로 끝까지 가보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여지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사실 방향만 정확히 맞다면 개개인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고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지배해왔던 칼로리 이론은 사실상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보일러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다이어트에 대한 방향을 찾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오늘 내가 몇 칼로리 먹었는지 1일비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체중 측정해서 100g, 200g에 1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세트포인트 체중을 재설정하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인슐린 저항성 낮출 수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 하는 방법, 그리고 방탄커피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지에 대한 방법, 두 가지 영상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제 채널 들어오셔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강박 없이 즐겁게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몸의 시스템의 최적화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굶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단, 운동하셔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완화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감량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똑똑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영상 가져올 테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요.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